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 속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다음 달까지 연장됐습니다. 슈퍼 각성제로 불리는 에더러를 불법적으로 판매한 웹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대부분은 위조 약품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4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3일 첫 소식입니다. 어제 뉴욕 지하철에서 총기를 난사한 뒤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육중한 체구의 흑인 남성이 경찰에 연행됩니다. 지하철 총격 사건의 피의자 62살 프랭크 제임스입니다. 뉴욕 경찰은 현지 시간 13일 오후 1시 반쯤 제임스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29시간 만입니다. My fellow New Yorkers, we got it. 검거 장소는 총격 현장으로부터 10km 정도 떨어진 맨해튼 도심. 시민 제보가 결정적이었으며 검거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taken into custody without incident and has been transported to an NYPD facility. We used every resource at our disposal to gather and process significant evidence that 제임스는 지난 11일 이사업체 화물차를 빌려 타고 뉴욕에 왔으며 범행 2시간 전 지하철에 탑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시의 노숙인 정책을 비난해온 제임스는 범행 하루 전날엔 인터넷에 예고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현지 수사당국은 대중교통시설에서 총기를 무차별 발사한 테러를 자행해 승객 29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제임스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한편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스 콜이 뉴욕 경찰국장은 제임스가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이 있는 위치를 밝혔고 경찰이 출동해 맨하튼 이스트빌리지에서 그를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제임스는 지난 1992년부터 1998년까지 뉴욕주에서 강도와 성범죄, 절도 등으로 9번 체포됐고 뉴저지주에서도 3번 체포된 전과가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제임스가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적이 없어 총기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가 들고 있던 가방 안에서 또 다른 연막탄과 탄창이 발견됐으며 과거 유튜브에 영상을 게재하며 사회에 대한 전방위적인 혐오를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제임스는 연방 테러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조짐 속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연장됐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잠정 집계한 지난해 미국의 사망자 수는 346만 5천 명. 지난 2020년보다 8만 명가량 늘어난 역대 최다치입니다. 백신 접종 등에 힘입어 코로나19 대유행 첫 해인 2020년보다 사망자가 줄어들 거란 예상이 빗나간 겁니다. 실제 지난해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41만 5천 명으로 전년보다 6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 내 확진자 수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확산하면서 최근 증가세로 반전됐습니다. 지난 10일 기준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3만 1,105명으로 2주 전보다 3% 늘었습니다. You wouldn't call it a crisis, but you don't want to forget about it
because we know what variants can do. 이에 따라 미국 연방정부는 당초 오는 18일 만료 예정인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다음 달 5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대중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어기면 최소 $500, 상습 위반할 경우 최대 $3,000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 주에서 해제했거나 해제를 앞둔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필라델피아 등 일부 지역에서 다시 도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 반발도 거세 21개 주 정부는 지난달 말 대중교통시설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위해 연방정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슈퍼 각성제로 불리는 에더러를 불법적으로 판매해온 웹사이트가 적발됐습니다. 암페타민 성분의 에더럴은 처방전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의약품이지만 처방전 없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렇게 판매되는 경우 위조 약물이 대부분이고 중독과 오남용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더럴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와 기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암페타민 성분의 약물입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순식간에 향상시키고 육체 활동량도 증가시켜 슈퍼 각성제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공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우 강력한 중추신경 흥분제인 만큼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할 수 있는데 최근 온라인에서 처방전 없이 에드럴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t could be counterfeit. It could contain too much or too little of the active ingredient. It may contain no medication at all, or it could be a completely different medication. It should only be taken under the direction of a healthcare professional because there are risks associated with it, like addiction or potential abuse. 치료용의 경우 매일 낮은 복용량으로 처방돼 중독으로 이어질 위험이 미미하지만 더 많은 양을 복용할 경우 중독 위험이 큽니다. 또 불법 약물 대부분 성분 자체가 유해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됐을 가능성이 높아 남용할 경우 뇌혈관 파열과 심부전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약국에서도 반드시 처방전이 요구되는 만큼 합법적인 웹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 other thing that you can do is you can go to your state's board of pharmacy and you can actually type in the name of the pharmacy to see whether it's actually registered as a legitimate online pharmacy. 일단 처방전 없이 거래가 가능한 웹사이트는 피하고 의심스럽다면 웹사이트에 게재된 약국 등록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약사 면허를 재확인해 볼 것을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FDA는 불법 웹사이트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약물을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주 4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의회가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전히 논쟁은 진행 중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발의된 AB 2932. 현행 주 5일 40시간 근무제를 임금은 그대로 돼 주 4일 32시간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의 초과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단 500명 이상의 기업만 해당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심각해진 인력난을 완화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새로운 직장 문화를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And this provides us an opportunity to reimagine the workforce, uplifting the voice of workers, while also helping to ensure that we can do the type of things in a more efficient manner, and also taking care of our family and our loved ones. 노동계 측은 주 4일 근무제를 통해 짧은 시간에 더 효율적으로 일을 끝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법안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주 4일제 도입에 따른 인력 추가 채용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고용이나 일자리 창출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법안이 잡킬러가 될 수 있다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부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 적용되는 기업은 2,600여 개, 근로자 수는 36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주의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10만 5천여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전국 전력 상황 감시 단체인 파워아우티지.USA에 따르면 강력한 회오리 바람인 토네이도가 텍사스와 루이지애나 등 남부 지역을 휩쓸면서 10만 5천여 가구의 전기가 끊긴 상태입니다. 텍사스 중부를 덮친 폭풍은 주먹만한 크기의 우박을 동반하면서 농작물과 주택, 차량 등에 큰 피해를 입혔고 벨카운티 살라도 지역에서는 23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미네소타주에서도 토네이도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연방기상청 폭풍예보센터는 아칸소와 테네시, 미시시피 등에도 강력한 토네이도가 추가로 발생하고 허리케인급 강풍도 휘몰아칠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국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따른 할증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아마존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유가 상승과 최악의 인플레이션 부담을 나누기 위해 오는 28일부터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추가로 5%의 유류비와 인플레이션 요금을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마존 풀필먼트 서비스는 판매자들의 재고 관리, 배송, 반품 서비스 등을 위탁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임금 인상과 물류 창고 건설 등 운영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에 등록된 판매자는 200만 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030억 달러의 판매 수수료를 아마존에 냈으며 이는 전체 수익의 22%를 차지합니다. 아마존 대변인 측은 이번 조치는 영구적인 요금 변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8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을 벌였다는 증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승인한 8억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에는 포탄과 장갑차 등 지상전에 사용할 수 있는 포병 시스템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의 군사력을 집결하며 대대적인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설 장비를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The Ukrainians are expecting to be faced with here in this little bit more confined geographic area. They specifically asked for fire support and specifically asked for artillery support. 추가 군사 지원 방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통화를 한 직후 나왔습니다. 두 정상은 오늘 1시간 동안 전화 회담을 했는데 무기 지원 외에도 러시아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일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로 보인다고 처음 언급했습니다. The evidence is mounting. It's different than it was last week. The more evidence is coming out of literally the horrible things that the Russians have done in Ukraine. 이에 대해 백악관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라며 법적인 절차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포격 위주의 대규모 전투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성폭행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한 여성의 말입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여성들이 겪는 또 다른 참혹한 고통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한 러시아 군인의 통화 내용을 우크라이나 보안국이 도청에서 공개했습니다. 이 러시아 군인은 아내한테 전쟁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통 요충지인 우크라이나 두 번째 도시 하르키우는 러시아의 집중 포격을 받았습니다. 시꺼멓게 타고 허물어진 도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고통을 겪는 전쟁터에서 여성들에겐 성폭행이 더 가해졌습니다. Чого є, що робиться з жінками? Зґвалтовані жінки поступають у лікарню. Страшно, дуже страшно. 한 우크라이나 의원이 공개한 사진.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여성의 시신. 내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 증오로 마비됐다고 썼습니다. 반쯤 상의가 벗겨진 배에는 나치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17살 딸을 러시아 군인 3명이 동시에 성폭행했다. 러시아군에 12시간 성폭행을 당했다. 지하실에서 단체로 성폭행을 당했고 9명은 임신했다. 16살 여동생이 길거리에서 성폭행당하는 모습을 봐야만 했다. Violence and rape is used now as a weapon of war by Russian invaders in Ukraine. Just the tip of the iceberg that we'll see. 국제법은 전쟁 중 성폭행을 대량 학살에 준하는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두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플로리다주의 한 테마파크에서 돌고래가 공연 중 조련사를 공격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진작가 셰넌 카펜터는 마이애미 시쿼리엄의 돌고래쇼 플리퍼 돌핀쇼를 관람하던 중 돌고래가 조련사를 공격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SNS에 공개했습니다. 카펜터의 영상에는 돌고래 조련사가 갑자기 물에 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이어지면서 황급히 물 밖으로 헤엄쳐 나오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련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수족관 측은 돌고래와 조련사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고래를 수조 안에 가둬놓는 것은 감옥이나 다를 바 없다면서 돌고래쇼 폐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인 1.5세로는 처음으로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존 리, 한국명 이지훈 시카고 연방법원 판사가 연방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습니다. 백악관은 5명의 신임 연방판사 지명자를 발표하고 잔니 판사를 제7 연방 항소법원에서 근무하게 될 아시아계 미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잔니 판사는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의 허버트 최 루시고 판사에 이어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올랐으며 이번 지명안에 대한 상원 인준을 통과하게 되면 미주 한인 역사상 3번째 고등법원 판사가 됩니다. 하버드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잔니 판사는 시카고 대형 로펌에서 상업 분쟁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연방법원 판사로 발탁됐습니다. 한국 가수 MC몽이 7만 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들어가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세관은 MC몽이 LA로 출국하기 위해 수속 절차를 진행하다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7만 달러가 가방에서 발견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10,000 초과 금액을 소지한 채 출입국할 경우 반드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MC몽은 미국에서 다큐를 찍기 위해 스태프 경비 7만 달러를 들고 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고를 하지 못했다며 자신의 실수와 무지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미국과 이스라엘, 영국 등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국에서도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3차까지 맞고 코로나도 걸렸다 나았는데 또 맞아야 하는 건지 이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4차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환자와 면역 저하자 등이었습니다. 180만 명이 대상이었는데 2달 동안 36만 명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병원 직원들 코로나를 거의 대부분 다 지금 앓고 지나가서 확진이 되면 자연적으로 면이 생기다 보니까요. 굳이 4차 접종을 맞을 이유가 없다. 오늘부터는 1962년 이전에 태어난 1,066만 명도 4차 접종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관심은 저조합니다. 문의 전화 같은 게 좀 평소보다 많이 오거나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3차 맞은데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꼭 4차까지 맞아야 되는지 그거를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6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권고한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규 확진자의 감소세가 더디고 확진자의 비중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 첫 주 신규 위중증 환자의 86%, 사망자의 95% 가까이가 60세 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3차 접종이 작년 12월부터 본격화돼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4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앞서 4차 접종을 시작한 이스라엘에선 3차 접종 대비 4차 접종 후 감염은 2배, 중증은 3.5배 감소했습니다. 4차 접종 4주 후에는 중화항체가가 3차 접종하고 4개월 후에 대비해서 18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에 한 번 걸렸다고 해도 사람에 따라 면역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증으로 앓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반응이 상대적으로 적게 강화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균일하게 이 정도 이상이면 충분한 면역 반응이 생긴다는 걸 검증한 양을 주는 거죠. 60대 이상 당일 접종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18일부터는 인터넷과 유선,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광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 이른바 검수완박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명됐습니다.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제도, 법무 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절대 파격 인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첫 목소리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권 분리 법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선인이 이미 약속한 것이고 저도 지난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시절에 있어서 수사지휘권이 남용된 사례가 얼마나 국민에게 해악이 큰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 내 최측근으로 꼽히는 후배 검사를 법무장관에 발탁한 걸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에 대한 윤 당선인의 장악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법무장관은 인사권을 통해 검찰 내 요직 인선을 주도할 수 있는데 이때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에 대한 견제 없이 한몸으로 움직이면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일도 없을 뿐 아니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추진하는 민주당에 대해 윤 당선인이 장관 인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에 여야의 목소리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치 보복 선언이자 검찰 사유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거라며 한 후보자를 옹호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발표에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전면전 선포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먼저 한 후보자의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장관 지명을 위한 포석이었다며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감추고 범죄 사실을 은폐한 한 후보자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검찰 사유화를 선언했다며 대국민 인사테러이자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합을 바라는 국민들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보복 선언입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입니다. 정의당도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라며 윤 당선인을 직격했습니다. 민주당과 전면전을 벌일 전사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시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를 지명한 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칼, 즉 수사권이 있어서 정치 탄압 프레임에 휩싸일 수 있으니 대신 법무부 장관에 지명했다는 겁니다. 그러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법무부 장관은 소위 말하는 칼이 없어요. 검찰총장이 칼을 들고 있지.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폐지를 약속한 만큼 한 후보자도 수사가 아닌 법무행정에서 능력과 자질을 발휘할 것이라고 두둔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올해 인플레이션이 2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인 알렉세이 쿠드리는 올해 러시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서 20%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는데요. 반면 올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서방의 각종 경제 제재 여파로 마이너스 10%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앞서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할 것이란 암울한 예측을 내놓았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영향이 전 세계 경제에 본격 반영되면서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41년 만에 최고치인 8%대까지 치솟았고요. 유로존 19개 회원국의 물가 상승률도 7.5%까지 크게 올랐습니다. 도로 위 대형 화물차들이 끝없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최근 멕시코의 화물차 기사들이 미국과 텍사스를 잇는 파레이노사 국제다리를 동시다발로 봉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강화된 검역 조치에 집단 반발에 나선 건데요. 텍사스주가 교통 안전 강화를 이유로 국경으로 가는 화물차의 정비 상태와 불법 이민자 검색에 나섰고 그 결과 양국으로 오가던 차량 중 4분의 1가량이 운행 중단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직업을 잃은 운전자가 79명이라고 하는데요. 농산물과 자동차 부품 등 양국 간 물류 운송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남아공 콰줄루나탈주에 내린 폭우로 25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엔 최근 이틀 동안 연간 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450mm의 비가 쏟아졌는데요. 더반광역시 일대에는 6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폭우에 따른 홍수와 산사태로 주택 6천 채 이상이 파손돼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당초 이번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는 60명대로 알려졌으나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면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을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응급처치법을 알아두면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죠. 미국에서 침착한 대처로 생사기로에 놓인 제재를 구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 노란색 티셔츠를 입은 한 학생이 손으로 목을 가리키며 다급히 선생님에게 다가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입으로 페트병을 따다가 그만 목에 병뚜껑이 걸려 호흡곤란을 일으킨 건데요. 침착하게 학생의 복부를 뒤에서 감싸 강하게 밀어 올리는 선생님. 목에 걸린 이물질을 입 밖으로 나오게 하는 하임리히법 구조를 시행합니다. 해당 영상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자 이 학교 교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올 때마다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학생은 선생님의 즉각적인 응급처치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앞에 멈춰선 정체불명의 차량. 딱 봐도 평범해 보이지는 않죠. 바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차입니다. 아우루스 코르테지라는 이름의 이 차는 길이 7m, 무게 7톤으로 물에 완전히 잠기거나 전쟁 중에도 살아남을 수 있어서 리무진 장갑차로 불립니다. 구멍이 나도 장기간 주행이 가능한 타이어를 장착하고 야간 투시경 카메라와 탈출용 비상구 등 첨단 기능까지 갖췄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이 차량 설계를 위해서 최소 124억 루블, 우리 돈 1,800억 원의 세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요즘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 최종 발사를 명령하는 핵 가방을 분신처럼 들고 다녀 외신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영국 언론들은 암살 시도를 대비한 것이다라거나 핵 능력 과시용이다 등 여러 해석을 내놨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탯줄도 끊지 않은 신생아가 쓰레기 수거차에 압사당할 뻔한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한 마을의 거리. 태어난 지 3, 4시간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가 이곳 모퉁이에 버려졌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남자가 쓰레기 더미에서 고양이 울음 같은 이상한 소리를 듣고 아기를 최초로 발견했는데요. 쓰레기를 눌러 붙일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수거차가 지나가기 전 기적처럼 구조된 겁니다. 당시 쓰레기 봉투 안에 들어있던 아기는 행주 같은 천에 쌓여 있었다는데요. 병원으로 후송된 아기는 저체온 증세가 있었지만 다행히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아기 엄마로 추정되는 파라과이 국적의 40대 여성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발의 할머니가 무슨 영문인지 강아지를 꼭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6주 전 헤어졌던 반려견 타샤와 극적으로 상봉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피난민인 이 할머니는 자선단체의 도움으로 가족과 함께 고국을 탈출해 지난달 초 아일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피난 중 몸이 쇠약해져 타샤를 안고 다닐 수가 없어서 루마니아 한 가정에 타샤를 맡겼다가 그 뒤로 영영 헤어졌는데요. 이때 할머니 가족의 피난을 도왔던 자원단체가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손녀의 도움으로 타샤를 돌보던 루마니아 가정을 찾아낸 건데요. 열 이틀 동안 독일과 영국 등 7개국을 거쳐 2,900km를 여행할 끝에 아일랜드에서 도착해 주인 품에 안긴 타샤. 이제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네요. 자신을 향해 뒤뚱뒤뚱 다가오는 거대 오리를 보고 놀라기는 켠녕 신이 난 반려견. 미국 오하이오주에 사는 찰리란 이름의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강아지가 어릴 적부터 가장 아끼는 애착 인형이 살아 숨쉬는 모습으로 턱하니 눈앞에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알고 보니 견주가 반려견의 3살 생일을 맞아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강아지가 온종일 물고 다니는 애착 인형과 똑 닮은 실물 크기의 의상을 입고 깜짝 변신한 건데요. 반려견에도 견주에게도 잊지 못할 날이었겠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3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